육군이 경계를 대할 때 분별하면서도 분별이 없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한번 이게 어느 정도 이해도 돼야 이게 이제 와닿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는 측면도 있죠. 눈, 귀, 코, 혀, 몸, 뜻이 이제 육군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6가지 감각기관. 그러니까 육군이 경계를 대한다. 그러니까 경계라는 것은 이제 육군의 대상, 색성, 향, 미, 촉, 법이죠. 그래서 안근이 색경을 접촉할 때 안식의 분별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 귀, 코, 혀, 몸, 뜻 첫 번째 안식, 안근. 눈이라는 기관이 이 보이는 대상이라는 경계, 색이라는 경계, 모양과 빛깔을 지닌 이 모양, 색이라는 경계를 접촉한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접촉할 때, 그때 안식이 일어난다. 눈의 분별이 일어난다. 이건 무슨 색이구나, 이거는 좋구나, 나쁘구나. 또 그게 이제 의식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더 디테일한 분별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에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게 있어요. 보고 나서 바로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보거든요. 이게 좋다, 보자마자 뭔가를 우리 마음의 미세한 그 마음 작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걸 보자마자 곧장 분별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봄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뒷생각이 따라붙는 거예요. 뒷생각이 따라붙어서 정교한 분별심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보자마자 처음에는 그냥 여기 지금 눈앞에 사람이 있네 하고 그냥 알아차림 수준에 있단 말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봄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처음 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옛날에 내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거나 상처받은 적이 있다거나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이미지처럼 내 업식이죠. 업식이라는 필터에 걸러서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생각을 따라가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정견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걸 정견이라고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업식이라는 필터로 대상을 걸러서 해석해서 판단 분별해서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다,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이건 크고 저건 작다, 부자고 가난하다, 잘나고 못났다, 그런 식으로 대상을 분별해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전혀 다르게 바라보죠. 이 승복 입은 사람을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호의적이고 되게 좋은 느낌으로 스님들을 보겠죠. 근데 이제 어디서 예를 들어 어디 다른 종교 중에도 타 종교를 막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종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스님들을 아주 째려볼 거 아니에요. 째려보고 아주 싫어하고 아주 거북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우리 가게 왔다 가면 이게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이게 가끔 느낀다니까요. 분명히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되게 호의적, 대부분은 그래요. 종교가 달라도 승복 입고 들어가면 되게 호의적으로, 참 신기해요. 종교가 달라도 대부분은 호의적으로 봅니다. 근데 가끔 나랑 별 인연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님을 본 것에 이게 뭔가 불편함이 가득한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단지 승복을 입었을 뿐인데 밥값 안 내셔도 돼요 이러고 가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빵을 하나 샀을 뿐인데 막 2개 3개 막 그냥 챙겨주는 분도 계시고, 어디 줄 서서 이렇게 밥 타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면 뒤에 줄 서 계시던 분이 돈 낼 때 카드를 불쑥 내면서 스님 것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이거 보세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이것 자체를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좋은 쪽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좋게 해석하고 좋게 바라보겠죠. 근데 이걸 나쁜 쪽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아마 본인이 다니는 어떤 교회나 어떤 성직자들이 저 스님들은 마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잘못 만나도 재수가 없을 수 있고 손만 스쳐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절에서 우리가 팥죽해서 나눠주잖아요. 동네에 나눠주면 그 안 먹고 버리는 집들도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우리는 팥죽을 먹는 게 저 이제 쉽게 말해서 삿된 기운 물러가라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절에서 주는 팥죽을 먹으면 삿돼진다고 안 먹고 버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생겼겠느냐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본래부터 그런 의식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다가 언젠가 어느 종교 뭐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배웠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배우기를 반복해서 배우고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본인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아니 오후에 저 한강으로 떨어지는 오후의 낙조를 바라보고 있어요. 한강변에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저 한강 멀리서 해가 이만한 해가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 도시가 막 푸르게 물들여지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모습 자체를 봤잖아요. 봤는데 그 노을이 떨어지는 도시로 떨어지는 그 노을은 아름다운가요? 아름답지 않은가요? 그는 그것 자체에 아름답거나 아름답지 않은 게 있는 건 아니죠.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인연이 이렇게 뭐 사선으로 비치고 하니까 색깔이 이렇게 좀 다양해지고 그럼 이제 인연의 조화로 그냥 그런 모습을 띄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낙조를 바라보면서 뭔가 마음이 고요하고 텅 비고 이런 사람은 와 아름답다 하고 마치 난생 처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는 것처럼 감동에 젖어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내일부터 이 회사를 나올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고 그러고 집에 가기 뭐해서 혼자서 한강을 나왔다가 이게 뛰어내릴까 말까 하고 한강 나왔다가 그 낙조를 바라보는 사람이 와 아름답다 이러겠어요? 그 낙조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서글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설 자리가 없고 뭐 이런 느낌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그 대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수많은 사람이 낙조를 바라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 낙조라는 말 자체가 웃기기도 하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해가 떨어지고 있는데 해 떨어지는 거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 많죠.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지하철이 한강으로 이렇게 건너갈 때 저쪽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확 비치는데 와 이러고 있는데 감탄사가 없길래 이래 옆을 봤더니 전부 다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있더라 말이죠. 그러면 모두에게 그 아름다운 풍경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조차 모른단 말이죠. 아예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서울 살아도 매일같이 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겠지만서도 야 저 그거 보러 가자 해 떨어진 거 보러 가자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그 의미별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해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울 수도 있고 너무나 우울하고 처절할 수도 있고 또 아예 그런 게 있지도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 보는 대상에 좋거나 나쁘거나 있거나 없거나 한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경계, 색경이라는 그러니까 색즉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이라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 어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보고 너무나 이렇게 길고양이를 보고 너무나 예뻐하는 사람도 있고
길고양이를 보고 너무 싫어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고양이에게 밥 주는 사람을 증오하고 막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저놈들 때문에 뭐가 안 좋은 일이 많다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사람, 고양이가 있어도 그냥 나에게는 그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벽이 있지만 벽이 있다고 생각 안 하듯이 그 구석에 쭈그리고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조차 있죠. 그럼 보세요. 그 고양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쁜 것도 아니고 예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양이가 있다 없다, 고양이가 이쁘다 안 예쁘다, 사람에게 좋다 안 좋다, 그 의미는 또 있고 없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죠. 그 경계 자체에 고정된 실체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런데도 이게 경계가 공하단 말이에요. 나만 공한 게 아니라 법도 다 공하단 말이에요. 아공법공 이러죠. 눈 깊고 흠뜻 나도 공한데 색상의 미축법, 내가 보는 것들도 다 공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함을 보지 않고 살면서 이 공함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분별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기에게 처한 삶을, 현실을 우리는 다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살잖아요. 우리 집은 좋아 안 좋아, 그거 해석이죠. 우리 집을 보고 좋아 안 좋아, 이거 해석이잖아요. 해석. 분별이잖아요. 우리 집은 좁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사는 집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잖아요. 그걸 보고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예를 들어 생각으로 이 집이 5억짜리다. 근데 남들은 뭐 좋은 데 살아가지고 집이 막 10억 20억이 됐다더라. 우리 집은 3억에서 5억 됐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괴로울 수도 있죠. 우리 집을 보고도 그 생각을 따라가면, 생각의 자리에서 그 우리 집을 보면 우리 집이 허름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고 이 초라한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방에 가면 지금도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멀쩡해요. 물 잘 나오고 보일러 잘 되고, 심지어 리모델링까지 싹 해놓으면 집이 완전히 막 번쩍번쩍 하는 집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5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근데 거기 살아도 내 재산이 1천만 원도 없다가 그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내가 딱 입주하는데, 그 앞에 살던 사람이 이걸 다 오래 살 줄 알고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놓은 집이에요. 드디어 나에게도 첫 집이 생기는구나. 와, 내가 이제는 집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여기 살면 되는구나. 그 생각하고 그 집에 탁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5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정말 기쁘겠어요. 그럼 그것도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생각 속에서 이 집이 좋다 하는 거고 이 집이 나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앞의 현실 세계가 전부 다 이와 같죠. 내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야? 괜찮지 않은 인생이야? 그런 거 없죠. 생각이죠.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으로 규정된 거잖아요. 허망하게 생각으로 규정된 거란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실의 자리, 공의 자리에서 본다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좋은 집도 아니고 나쁜 집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쁜 사람도 아니고 안 예쁜 사람도 아니에요. 내 남편 인물이 좋아.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늙으니까 이 인물이 형편없어져. 그것도 생각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사람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잘났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아무리 외모가 좀 내 평소에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도 그 사람의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의, 여러분 그렇대요. 사람 첫인상은 외모를 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외모를 보고 잘났다 못났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게 말투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사람한테. 아무리 외모가 허름해 보이는 사람도 대화를 몇 번 나눴는데 너무 반듯하고 멀쩡하고 정말 말하는 그 어투에서, 여러분 말투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가 그냥 드러나잖아요. 줄줄 흐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투에서 뭐랄까요, 그 성품, 그 따뜻함, 그 뭐랄까, 사람이 존중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람은 어디 가도. 그럴 만한 그 품위가 막 줄줄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요, 아 제발 입만 닫아라. 제발 입만 뻥끗하지 않으면 어디가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할 법하게 말을 하면 너무 말로 자기를 다 까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투가 너무 험하고 너무 거칠고 입만 벌렸다 하면 욕을 한다든지, 아주 뭐랄까 그런 경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리 잘났어도 그 매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분별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잘났다 못났다조차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이제 미인을 선발할 때 이게 몸무게로 선발한다는 거죠.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미인이라는 그런 부족이 있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부족 남자들은 실제 뚱뚱한 여인을 보고 너무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또 뭐 어떤 부족에서 남자들의 그 외모의 기준이 뭐 사냥을 잘하는 거라든지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죠. 왜? 업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의 살아온 삶의 환경에 따라 그 사람에게 느껴진 매력이 다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동물 잘 잡는 게 매력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뭐 컴퓨터 잘하고 이게 공부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풀고 이게 매력이 아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에 따라 분별되는 대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집단적인 공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내 개인적인 사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모든 곳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눈 깊고 혐오의 뜻으로 만나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색상의 미촉법이에요. 눈으로 봐서 만나고, 소리를 듣고 만나고, 냄새 맡고 만나고, 맛봐서 만나고, 감정 느껴서 만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눈으로 보고 분별해서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분별했는데 그게 진실하냔 말이죠. 공하죠. 진실하지 않죠.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죠. 똑같은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음식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땐 그 음식이 맛있고 맛있게 느껴지고 군침이 돌고, 어떨 때는 그 음식이 지옥같이 느껴질 때도 있겠죠. 너무 배불러 죽을 것 같은데 막 먹으라고 하면. 눈에 보는 모든 것이 이와 같단 말이죠. 좋다도 말할 수 없고 싫다도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게 있다 없다라는 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것도 어디서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바깥 대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바깥 대상이 있으려면 그 바깥 대상이 내가 아무 관심도 없으면 매일같이 지나가는 길인데도 그 길 옆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있는지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눈으로 분명히 봤을 텐데 마음으로 거기에 관심을 보내지 않았으니까 그건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즉 바깥에 뭔가가 있다고 해서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밖에 있는 건 기본이고 밖에 있는 것을 보는 내가 마음을 보내서 내 눈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눈으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보고 분별할 때, 그때 그것이 좋은 거 나쁜 거 있는 거로 그 순간 탄생하죠. 그 순간.
그렇지 않나요? 집 앞에 아름다운 꽃을 태어나서 처음 봤다면 그 꽃은 매년 피고 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처음 봤다면 내가 처음 본 그때 그 꽃은 처음 등장한 거죠, 나에게. 그럼 나에게는 그 존재가 지금 존재가 눈앞에서 지금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있다라고 여겨지는,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은 내 바깥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보내서 인과 연이 화합할 때, 즉 12처와 18개가 3사 화합이라고 해요. 눈, 귀, 코, 혀몸 뜻과 색성향, 미촉법이 접촉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세 가지가 화합할 때, 눈과 색과 이걸 본다라는 의식, 이거 컵이네, 이렇게 아는 의식, 이 의식 세 가지가 화합할 때 이것이 비로소 지금 눈앞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것이 좋거나 나쁜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을 좋거나 나쁜 거라고 해석했는데 딴 사람은 이것을 싫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시가 이렇게 막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빌딩이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와, 우리 동네 발전하네 하고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이 오염된다 하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기준에 따라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견해가 달라요. 사람마다 분별 따라. 그러면 보는 것에서 진실은 뭘까요? 진짜로 본다면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모두에게 평등한 안목이거든요. 모두에게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건 분별이죠. 자기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나에게 좋게 보이고 저 사람에게 나쁘게 보여요?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실은 좋은 거라고 말해도 분별이고 나쁜 거라도 말해도 어떤 분별이죠. 진실은 분별 따라가지 않을 때, 근데 이 좋다고 보는 사람과 싫다고 보는 사람 모두에게 평등한 진실은 뭘까요? 그 보는 이 알아차림, 비춤, 요거 하나는 똑같아요. 두 사람에게 똑같은데 이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비추는 이 마음에서는 똑같이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분별을 따라가게 되면 이 사람은 좋게 보고 저 사람은 싫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좋다고 해석하는 것도 진실하지 않죠. 나쁘다고 해석하는 것도 진실하지 않죠. 그럼 뭐만 진실해요? 그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비춤,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본다는 이 사실만 진실하죠. 볼 때 어떻게 본다,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그 취사간택심이잖아요. 그 취사간택심, 분별심으로 보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보는, 이게 진실이죠. 이게 진실이죠. 여기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지, 여기 따로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불성이라는 건 그냥 화성의 비유처럼 임시로 불성이라고 이름 붙여 본 거예요. 여기는 불성이라고 이름 붙여도 벌써 오염된 거예요. 그냥 이게 진실이에요.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진실이에요. 그러니 보이는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별을 보아서 좋게 보이는 건 집착하고 싫게 보이는 건 거부하면서 취사간택하며 평생을 사는데, 진실은 이 보는 여기에 있어요. 보는 여기에서 평생을 분별로 보다가 분별이 한번 끊어진다면, 분별로 보지 않는다면 분별 없이 본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게 진실을 보는 거예요. 진실의 안목이에요. 그러니 이게 법이라 하죠.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있는 이대로니 제법 실상이니,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다. 평상심이 그대로 도다. 좋게 보는 거 평상심 아니에요. 그냥 볼 때는 아무 괴로움이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평상심으로 볼 때는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좋게 보거나 싫게 보면 괴로움이 생겨요. 애착과 괴로움이 생겨요. 좋게 보다가 너무너무 좋게 보면 내 걸로 갖고 싶어 하는 집착이 생겨요. 그럼 못 가질 때 괴로워요. 싫게 보면 짜증나고 밉고 싫고 분노, 증오가 생겨요.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없애버리지 않고 자꾸 나타나면 괴로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봄에서는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탐진치 삼독도 없어요. 그런데 분별로 보는 두 번째 짤이 떨어진 분별에 따라갈 때 보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면 보는 것이 낱낱이 다 해탈이에요. 보는 데서 무엇을 보든 전부 다 법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내용을 따라가면 법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회광반조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내용을 따라가서 눈에 비추는 저 대상을 따라가서 여기 내가 바깥을 향해서 본다. 이거 안팎이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바깥의 대상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분별해서 본단 말이죠.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분별상으로 저장이 돼요. 분별상으로 취해져요. 상이라는 건 모양,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 삶의 경험 속에서 과거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속에서 무수히 많은 걸 보고 그 모든 본 것에 대해서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런 이미지, 감정, 그 상을 만들어놨죠. 이거는 이런 모양이야, 저런 모양이야, 좋은 모양이야, 나쁜 모양이야 하면 상을 모아놨잖아요. 그 상온, 표상작용이라고 해요. 상온이 켜켜이 쌓여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 상온을 집착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생긴 사람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긴 사람에 대한 이미지, 표상, 개념화를 내 안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취한 개념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 그걸 오취온이라고 그래요. 오취온, 색수상행식. 그 몸 이렇게 생긴 사람 외모, 그것에 대해서 취해가지고 집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별로다 하고. 그리고 그 몸을 상온이라고 하잖아요. 상온이라는 게 표상작용. 이런 모양은 이러한 이미지일 거야. 개념화. 이런 사람 이런 모양은 안 좋은 개념이야. 의미부여하는 그 개념화의 절차? 그게 상온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켜켜이 쌓여 있고 상온에 집착하면 상취온이 되는 거, 오취온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오온은 있어요. 그냥 5가지 온의 작용은 있어요. 근데 오취온은 중생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생은 오온 하나하나를 취해가지고 거기 사로잡히고 집착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담겨있는 어떤 느낌, 감정, 그것도 같이 쌓여있고, 저런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다음부터는 저런 사람 만나면 도망가야지 하는 의지가 나한테 쌓여가지고 취해져 있어서 남자한테 당한 사람은 그런 비슷한 남자를 보면 도망치는 의지가 작동을 해요. 업식이. 그 분별이 작동을 해요. 또 저런 사람은 이런 나쁜 놈이야 하는 분별심.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음에 만나면 아예 만나지도 않으려고 할 수 있죠. 피하기만 할 수도 있죠.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매 순간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동하는 거 오온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오온은 중생심이라 그랬잖아요. 오온 오취온은 이걸 쫓아다니느라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오온이라는 필터 가지고. 오온이라는 필터가 뭐예요? 나라는 필터죠. 내가 여태까지 켜켜이 쌓아놓은 그 필터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오염돼서 보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좋게 바라보든 나쁘게 바라보든 이렇게 바깥을 보고 좋게 나쁘게 바라보잖아요. 그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중생은. 근데 탁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 전환. 보이는 게 저게 좋은가 나쁜가, 보이는 게 저게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저쪽을 보다가 회광반조 딱 돌이켜서 비추는 빛을 돌이켜서 이 보고 있는 놈을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놈, 그 놈은 누구냐? 보는 놈을 돌이켜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 보는 놈이 있지 않느냐? 보이는 것만 우리는 관심 갖지만 이 보는 놈이 있으니까 보지, 이 보는 놈 이게 동력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보는 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선법문 듣는 사람들이 그 보는 놈을 찾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보는 놈을 찾게 해요. 저 요즘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전에는 계속 보는 놈 찾으라 했잖아요. 요즘에 가끔 보는 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이제는 그런 법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 보는 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는 놈을 찾으라 해요. 이먹고 내가 누군지 확인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문법의 의미를 가만히 분별심으로 바라보면 보는 놈, 그 보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보는 놈 그걸 확인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보는 놈이 있구나. 보는 놈을 확인하는 게 견성이구나. 그게 깨달음이구나. 아, 이 보는 놈이 불성이구나. 아, 보는 놈 확인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보는 놈을 한번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드디어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 보는 놈 이걸 애지중지하고 분별 따라가지 않고 이 보는 놈의 자리에 있으려고 막 애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는 놈, 내가 확인한 그 보는 놈, 그 분명히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있는지 스스로의 경험으로 확인해 보면 분명히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따로 찾아서 보는, 여기에서 보이는 거 이면에 어디 숨겨진 보는 놈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팔다뛸 노릇이에요. 보는 놈 확인했어 이렇게 말해도 틀린단 말이에요. 아, 보는 놈 이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거기 익숙한 시간을 보내는 건 방편으로 인정인데 나중에 가서는 그 또한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 보는 놈 이놈이 있네. 와, 이게 부처였네. 이게 불성이었네 하고 거기를 딱 쥐는 거예요. 법상이라래요. 법을 상으로 취한다,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놈에 계속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뭔가 쥐고 있는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머물고 있는 한 곳이 있잖아요. 무주법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빼앗아 버린단 말이죠. 그럼 보는 놈이 있네 하면은 있다라는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는 놈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보는 놈이 없구나 해가지고 보는 놈도 없어. 이걸 아르마리로 또 붙잡아요. 그럼 그것도 또 틀렸어요. 그럼 아르마리로 붙잡게 되면 이 보는 놈이 있어 해도 어긋났고 없어 해도 어긋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요 하고 오케이 이거를 있다고도 하면 안 되고 없다고도 하면 안 되니까 두 개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공적 영지심 이게 있어요. 공적 이거 없다는 소리잖아요. 영지 있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공적 영지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다 이게 있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해요. 그걸 아르마리도 알아가지고 그렇게 취했으면 그건 또 틀린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측면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스승들이 수많은 어록에도 그래요. 어떨 때는 똑같은 답을 했는데 인정해주고 주로는 인정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정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조금 이거 알아들어가지고 이거 조금 이제 뚫려서 여기에 대한 감을 잡았을 때는 용기를 북돋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에게는 그 중간에 화성이라는 가짜 성을 만들어서 이 화성이 도착했어. 그래서 거기서 잠시 머무르 여기서 푹 쉬어. 여기가 도착한 곳이야. 이렇게 잠시 안식을 좀 심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거기서 이 힘을 얻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내죠. 그러니까 때로는 인정하기도 하는데 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중생들은 스승들이 화두를 내면 제자가 이렇게 답해요. 그게 맞았다 인정하는 걸 보고 그걸 외워가지고는 다음 스승이 비슷한 질문하니까 똑같이 답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니다 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외웠는데 교과서 위주로 외웠는데 답을 했는데 왜 틀리다를 하지? 선의 어록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외워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인연 따라 어떻게 쓸 건지를 그냥 스승의 안목으로 결정하는 거지 또 그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서 또 그 상대방의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줬다 뺏기를 능수능란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스승은 제자를 계속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다 인정을 영 안 해주지도 않아요. 힘을 잃을 것 같다 하면은
인정해주는 척 해가지고 힘을 내게 만들다가 또 거기 교만해질 것 같은 걸 싹 뺏어가지고 거기도 묶이지 못하게 해서 말 그대로 무주법이에요. 인정해주면 거기 머물잖아요. 머물면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도 머물지 않게 살얼음 걷듯 한다 하잖아요. 어디도 머물지 않게 딱 거기 멈춰가지고 여기가 튼튼한 곳이구나 하고 딱 머물지 않게, 살얼음판에서는 어디도 머물 수 없잖아요. 이게 다 살얼음 같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도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공부가 이 분별심밖에 모르고 있던 중생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중생의 근기, 중생의 방편, 중생이 쓰고 있는 언어, 분별, 그거를 활용해서 법문을 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방편으로 말로써 허물 가득한 언어를 가지고 허물 가득한 법문을 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문은 전부 다 허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게 보고 나쁘게 보던 게 전부 다 진실하지 않죠. 진실하게 본 게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라고 머물러 있죠. 그 생각, 해석, 판단에. 그러면 정견으로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건 좋고 저건 나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딱 돌이켜서 이 보는 자리. 근데 물론 이 보는 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는 놈을 확인해라 할 때는 보는 놈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거기는 뭘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래가 찾을 수도 없는데 그게 영 없지도 않아요. 죽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한 게 아니에요. 확인할 수 없구나라는 게 확실해지는 게, 그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거 비슷해요. 높이뛰기 선수한테 높이 뛰어봐.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뛰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뛰기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길 넘어봐, 넘으면 이만큼에 또 넘어봐, 또 넘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허들을 하나 만들어 줘야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거길 넘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높이 뛰는 게 목적이지 이 허들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마음을 깨닫는 게 자유로워지는 게,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다가 참나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주인공이라고 하든 뭐 연기법이라고 하든 무아라고 하든 상관없다. 무아가 참나고 참나가 무아예요. 연기법이 근본법이고 불성법이잖아요. 불성이라고 하는 이 법, 그게 연기법이고 연기법이 이 법이에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 같은 걸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온갖 다양한 교리로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뿐이에요. 어느 거 하나도 딱 맞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도 설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보았던 모든 현실은 그러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바깥 분별할 수는 있죠. 이건 좋구나 저건 나쁘구나. 나쁜 사람은 피해갈 수 있죠. 좋은 사람은 더 만날 수도 있죠. 그건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 분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분별심이라는 게, 저 사람 분명히 사기꾼인데 사기꾼이라고 분별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 만나면 도망치고, 사기꾼이 나쁜 짓 하자려면 안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래야죠. 당연히 그게 분별하되 분별함이 없이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좋다 나쁘다 다 할 줄 알잖아요.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깨닫는다고 해서 그런 분별하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 그대로 써요. 깨달아도 이런 건 좋고 저런 건 싫어요. 어떨 땐 이거 먹고 싶고 어떨 땐 저거 먹고 싶고, 어떨 땐 잘했다 하고 어떨 땐 못했다 하고. 여러분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한테 좋은 대학 가야 돼 해가지고 학원 보내고 막 열심히 보냈다가 갑자기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야, 인서울이나 저 지방대나 똑같은, 다 똑같아. 둘이 아니야. 불이법이야. 아무 대학에 나가. 야, 네가 가고 싶은 그 과를 가나 저 과를 가나 모든 과가 다 똑같아. 불이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처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같이 머리 맞대고 분별해 준다니까요. 너가 어느 학교, 이성적으로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을까 하고 막 같이 고민해 준다니까요. 분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분별 그대로 해요. 그러나 분별이 공한 줄 깨달은 입장이니까 분별을 마음껏 활용해서 삶을 잘 사는데 그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취하지 않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인연따라 쓰지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 되도록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머물지 않을 뿐이죠. 무소유가 돈 안 벌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 가만 보세요. 세상 사는데 돈이 없는 거나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낫잖아요. 왜냐면 점심 먹고 나면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저녁 먹고 나면 잠도 자야 되는데 잠잘 곳도 있어야 되고, 어디 이동하려면 차도 타야 되고, 뭐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나가는 거를 보면은 진짜 시골에 그 돈이 없어서 부부가 뭐 이렇게 함께 목숨을 끊었다는 자식과 함께 뭐 이런 식의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벌어본 사람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계속 벌기만 해본 사람은. 근데 이거 안 벌어보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도 원서를 내도 써주지 않는 상황을 겪어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숨만 쉬어도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숨만 쉬어도 어쨌든 전기는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세 나가잖아요. 물 좀 써야 되잖아요. 물세 나가잖아요. 뭐 계속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게 무소유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그건 인연은 아니에요. 나는 죽어라고 돈 벌려고 노력했는데도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지금 벌리는 이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살면 되죠. 근데 나는 나름 최선을 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막 더 잘 벌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막 대박 나는 사람들, 시절 인연이 딱 맞아가지고 갑자기 돈복이 막 터지는 그런 시절 인연을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한 게 없는데 돈이 막 생긴대요. 막 불어난대요. 그런 시절 인연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 그럼 그거를 막 없애버리고, 막 생기자마자 막 없애버리고, 그게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럼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되고, 넘치면 좀 나누면 되고,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있거나 없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있다 없다 이거 분별이잖아요. 분별 따라가서 분별한 거잖아요. 부자다 가난하다 분별한 거잖아요. 분별 따라가니까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여기에 끌리죠. 근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고 없고가 똑같단 말이에요. 부자와 가난이 똑같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여기서는 그 모양을 따라가면 좋고 나쁜 건데 딱 일로 돌아오면 어때요? 부자가 일이고 가난함이 일이에요. 다 여기서 펼쳐진 모양이에요. 모양. 있는 그대로 보면 여기는 부자도 없고 가난도 없어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게 드러났을 뿐이죠. 모양이 드러난 것도 그 모양이 드러난 것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인연 따라 몸이 아파졌어요.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운동도 안 하고 했더니 몸에 감기가 왔어요.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감기가 나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에 와서 스님한테, 스님 어떻게 하면 이 감기를 없앨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죠? 제가 수행을 했는데 왜 감기가 오죠?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가 미진해요. 왜? 감기 때문에 막 아프거든요. 지금 계속 아프거든요. 공부가 너무 미진해요. 이렇게 말하나요? 이렇게 말 보통 안 하죠. 감기 온 거는 부처님도 감기 오잖아요. 감기 오면 벌벌 앓잖아요. 부처님도 앓으셨잖아요.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복통이 나고 그러셨잖아요. 부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오면 내가 깨달은 거 상관없이 깨달음이 부족해 이러지 않잖아요. 감기 오면 며칠 아프겠네 이러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감기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아요.